안녕하세요. 인타이 회장 정연환입니다. 오늘은 C++ 기초 3강 반복문과 조건문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자, 오늘 나갈 컨텐츠는 반복문, 조건문, 그리고 오늘의 과제입니다. 자, 우선 반복문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자, 같은 작업을 여러 번 시도하려면 기본적으로 같은 작업을 여러 번 시도한다 했을 때 직관적으로는 단순히 해당 작업을 하는 코드를 여러 번 작성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C++에는 이런 귀찮은 작업을 대신해주는 문법이 있는데 이름하여 반복문입니다. 자, 이름 그대로 반복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문법인데 기본적으로 for, while, do while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아래는 반복문을 왜 써야 하는지에 대한 예시입니다. 자, 만약에 반복문이 없다면 이거는 구구단 함수인데 보면은 이제 cout 단 곱하기 1은 1 곱하기 단 이렇게 해서 출력하고 있고 단 곱하기 2 해가지고 출력하고 있고 이거를 쭈루룩 해가지고 단 곱하기 9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2단을 입력했다. 그럼 2 곱하기 1부터 2 곱하기 9까지 하나하나 다 써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자, 방금 전에 봤던 그 구구단을 이번엔 for문으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여러 반복문 중에서 for문은 순차 반복의 용이에요. 자, 아래처럼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을 좀 시켜보면 오른쪽 사진처럼 구구단 2단이 출력이 되게 돼요. 코드를 분석을 해보면 for문은 선언부, 조건부, 중간부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뉘게 되는데 자, 선언부는 반복을 위한 변수를 선언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조건부는 선언부에서 선언한 변수를 통해서 반복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조건을 체크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간부는 for문의 내용을 다 실행한 후에 반복을 위한 변수를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역할을 해요. 자, 코드를 좀 분석을 해봅시다. 자, 코드를 보면은 for int i는 1 그리고 i가 10 미만일 때 i를 1씩 증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 우선 i를 선언하고 1로 초기화한 후 조건을 검사하게 됩니다. 이때 i는 1이기 때문에 i는 10 미만이라는 조건에 부합하고 따라서 for문 안에 내용을 실행시키게 돼요. 그리고 for문 안의 내용을 다 실행시켰다면 다시 맨 위로 올라가서 플러스 i를 통해서 i의 값을 1 증가시키고 다시 조건을 검사해줍니다. 자, 이때 i는 2로 여전히 10 미만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하고 이거를 이제 9번 반복하게 돼요. 자, 정리를 하자면 i 선언, 조건 검사, 본문 실행, i 값 증가, 조건 검사, 본문 실행 이렇게 반복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건 검사한 뒤에 i가 10이랑 같아졌으면 이제 i가 10 미만이다 라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처음 보는 연산자가 하나 등장하는데 저 플러스라는 저 연산자는 단항 증가 연산자예요. 그래서 플러스 i를 하게 되면은 i의 값을 1 증가시키게 됩니다. 반대로 마이너스라는 연산자도 있는데 이거는 해당하는 항의 값을 1 감소시키는 역할을 해요. 자, 그 다음에 while인데 while문은 while 조건부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보면 알겠지만 for문에서 선언부와 증간부가 빠진 형태예요. while문 역시 조건부의 내용이 true일 때만 반복문의 본문을 실행시키는데 for문이 순차 반복이라면 while문은 반복 조건이 좀 더 강조된 조건 반복이라 볼 수 있어요. 아래 코드를 보면은 반복을 위한 변수가 선언되지 않았는데도 잘만 반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코드를 좀 보게 되면은 자, int main하고 a를 선언한 뒤에 지금 cout으로 10을 입력해주세요 이렇게 출력을 하고 있고 cin을 통해서 a의 값을 입력을 받고 있어요. 자, 그렇게 입력받은 a를 통해서 지금 while의 조건문 부분을 보면은 a가 10이 아닐 때 반복한다 라는 조건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while문의 내용을 보면은 cout a가 10이 아닙니다 다시 입력해주세요 를 지금 출력을 하고 있고 다시 cin을 입력을 받고 있어요. 당연하지만 a가 10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해당 내용을 실행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오른쪽을 보면은 10을 입력해주세요 했을 때 4를 입력했을 때 a가 10이 아니기 때문에 while 안의 내용을 실행시키고 다시 한번 while 안에 cin을 통해서 a의 값을 또 입력을 받았을 때 8을 입력했으니까 10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반복을 하고 그 다음 6을 입력해도 10이 아니기 때문에 반복을 하고 마지막으로 10을 좀 제대로 입력했을 때 그때는 이제 a가 10이 아님이라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while문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탈출하면은 바로 다음에 리턴 제로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바로 종료가 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do while문이라는 게 있는데, do while문은 while문이랑 좀 비슷하긴 하지만 조건을 검사하지 않고 최소 한 번은 실행을 시키는 반복문이에요. 그래서 반복문의 본문에서 반복 조건에 해당하는 값이 변경되는 경우 등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코드를 보면은 문자열을 입력받고 그 문자열 안에 각 문자를 소문자에서 대문자로, 대문자에서 소문자로 바꾸는 동작을 하고 있는데, while 조건을 보니 문자가 역/제로가 아닌 경우가 조건으로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문자열 안에 특정 문자가 역/제로라는 문자가 아닐 때 반복을 하겠다 라는 뜻인데, 이거는 저번에 문자열 할 때도 나왔지만 역/제로는 제어 문자라 불리는 특수한 문자 중 하나인 널 문자로 역/와 제로가 각각 따로가 아니라 역/제로 자체가 하나의 문자예요. 여기서는 이제 폰트의 차이로 역/가 아니라 원화기호로 표시가 되지만 실제로 이 원화기호는 다른 폰트로 봤을 때는 지금 이 코드에서도 그렇지만 역/로 표시가 되게 돼요. 자, 아무튼 역/제로는 문자열의 끝을 나타내는 제어 문자이기 때문에 이 조건은 다시 말해서 문자열의 끝에 도달하면 반복을 종료하겠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코드를 좀 살펴보게 되면은 스트링 문자열 해가지고 입력받은 문자열을 저장할 변수를 하나 선언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캐릭터 문자 해가지고 문자열의 특정한 문자를 저장할 변수를 하나 선언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I 반복을 위한 변수를 하나 선언해줬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cout 문자열 입력 한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주석으로 씌인 문자열을 주석 처리해줬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getLine이라는 새로운 함수를 가져와서 쓰고 있어요. 자, getLine은 띄어쓰기를 포함해가지고 입력을 받게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C는 띄어쓰기가 오게 되면은 서로 다른 토큰 단위로 인식을 하게 되어서 그렇게 서로 다른 토큰 단위로 인식하지 말고 띄어쓰기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의 문자열로 인식을 하게 하고 싶다면 getLine을 쓰시면 됩니다. getLine은 띄어쓰기까지 포함해가지고 전부 다 하나의 문자로 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자,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입력을 받고 나서 do while문을 보면은 do while문이 지금 시작이 된 게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문자는 문자열의 i번째 인덱스. 자, 이게 뭐냐면은 이제 아직 우리가 배우진 않았지만, 자, 요거는 문자열의 i번째 값이라 보시면은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문자열의 i번 인덱스 값을 문자에다가 집어넣게 됩니다. 자, 지금은 i가 0이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 값을 문자에다가 집어넣게 되겠죠. 자, 아래쪽에서 우리가 입력한 값은 뭐 소문자 A, B, 그 다음 대문자 C, D, 그 다음에 소문자 E, 대문자 F, 소문자 G이기 때문에 A가 문자에다 들어가게 됐을 거예요. 자, 이렇게 문자라는 변수에다가 소문자 A라는 값이 들어가게 되었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if가 등장하는데, 자, if는 이제 이 다음에 등장할 조건문에 해당하는데, 자, 일단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은 요 조건에 맞는 if 그 다음에 소괄호 안에 있는 조건에 맞는 경우에만 해당 조건 분기를 실행하는 역할을 하는데, 지금 소문자 A가 들어왔으니까 첫 번째 if문은 지나치게 되고, 그 다음에 else if 여기서는 이제 입력된 문자가 소문자 A부터 소문자 G 요 사이인 경우에 요 부분을 실행시킬 거예요. 이 부분을 보니까 대입 연산자가 왔으니까 대입 연산자 오른쪽부터 먼저 읽게 되면은 대문자로 변환하고 문자 이렇게 되어 있죠. 대문자로 변환 함수에다가 문자를 집어넣은 겁니다. 자, 아직 우리가 함수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입력받은 문자를 대문자로 변환시켜가지고 다시 반환을 한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대입 연산자 오른쪽에는 대문자로 변환된 대문자 A가 오게 되고, 문자열 I에는 그 대문자 A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문자열 I에는 원래 소문자 A가 있었지만 이 코드를 통해서 대문자 A가 문자열의 I번 인덱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else 부분은 건너뛰게 되고, 자, 그런 다음에 I++에서 I의 값을 1 증가시키고 있죠. 자, 그런 다음에야 지금 while하고 조건이 검사가 되어지는 부분을 볼 수가 있죠. 자, 보면은 이제 문자는 널 문자가 아닐 때 이때 반복을 한다 했는데, 자, 우리가 문자라는 변수에다가 넣은 문자는 소문자 A였죠. 소문자 A는 널 문자와 같지 않으니까 조건에 부합함으로 이 반복문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G까지 반복한 뒤에 다시 위로 올라가서 문자열 I는 문자
이 부분에서 i가 g 다음 번대 인덱스를 가리키게 될 텐데, 자, g 다음 번대 인덱스 값은 역슬래시 0일 거예요. 널 문자죠. 자, 이 널 문자가 이제 문자라는 변수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쭈르륵 내려가 보면은 이제 if 문자가 대문자 a보다 크거나 대문자 z보다 작을 때 요 조건에는 부합하지 않고, 자, 널 문자는 영문 대문자도 아니고 영문 소문자도 아니죠. 그래서 요 if 문자는 대문자 a보다 크거나 대문자 g보다 작고, 그리고 소문자 a보다 크거나 소문자 g보다 작고, 이 부분을 다 건너뛰고 마지막 else인 문자열 i는 문자, 여기로 그냥 바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변화 없이 그대로 다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i++를 하게 되고, 자, while문의 조건에서 문자는 지금 현재 널 문자이기 때문에 문자는 널 문자가 같지 않다는 false가 되어서 해당 두 while문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자열이라는 스트링 변수는 원본 문자열에서 대소 문자가 뒤바뀐 대문자 a, b, 소문자 c, d, 대문자 e, 소문자 f, 대문자 g, 이런 식으로 변환되어서 출력이 되게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반복문이었고요. 자, 이번엔 조건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조건 분기를 만들어내는 조건문. 11별에서 조건문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if문이고 나머지 하나는 스위치 케이스문이에요. 조건문은 조건 분기를 만들어내는데, 조건 분기란 어떤 특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하단에 속하는 지시사항들의 실행 여부를 결정하는 일을 의미를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차를 타고 가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때 신호등이 있다면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서 내가 행동을 달리할 거예요. 아래의 코드를 보면은 신호등의 값에 따라서 차가 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조건 분기가 있어요. 신호등이 빨간불이라면 멈출 것이고, 빨간불이 아니라 노란불이라면 속도를 줄일 것이고, 빨간불도 노란불도 아니라면 원래 속도로 지나갈 것이에요. 자, 코드를 보면은 int 신호등은 빨간불, 신호등의 현재 값은 빨간불이죠. 자, if 신호등은 빨간불. 자, 이게 뭔 뜻이냐면은 신호등이 만약에 빨간불이랑 값이 같을 때, 그때 cout 차를 멈췄습니다 라는 저 코드를 실행시키겠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코드를 실행시키고 나면은 나머지 else나 else if는 실행시키지 않고 그대로 건너뛰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return 0로 가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겠죠. 자, 만약에 내가 int 신호등 빨간불이 아니라 뭐 노란불 이렇게 입력했다. 그러면은 if 신호등은 빨간불, 이 부분을 건너뛰고 else if 신호등은 노란불, 여기서 걸려가지고 cout 속도를 줄여 천천히 지나갑니다. 이거를 출력하게 되겠죠. 만약에 빨간불도 노란불도 아니고 뭐 파란불이다. 그러면은 if랑 else if 부분을 다 건너뛰고 else 부분, 맨 마지막 else를 실행시켜서 cout 원래 속도로 지나갑니다. 이거를 실행시키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스위치 케이스문인데 이번에도 신호등을 예시로 들었어요. 스위치문은 좀 특이하게 조건식에 오는 값이 어떤 값인지에 따라서 케이스가 나뉘게 되는데, 신호등의 값이 만약에 빨간불이라면 케이스 빨간불에 멈출 것이고, 신호등의 값이 노란불이라면 케이스 노란불에 멈출 것이고, 신호등의 값이 빨간불도 노란불도 아니라면 디폴트에 멈출 거예요. 그리고 추가로 케이스는 상수형 정수값만 올 수 있는데, 지금 보기에는 뭐 상수형 정수값이 아니라 웬 변수가 하나 들어가 있는 게 보이죠? 이게 뭐냐면은 enum이라고 해서 열거형 일승문인데, 이거는 추후 클래스를 나가면서 같이 배울 예정이에요. 자, 아무튼 코드를 보면은 신호등의 값이 노란불인데, 노란불은 지금 케이스 노란불이 있기 때문에 cout 속도를 줄여서 천천히 지나갑니다. 이 부분을 실행시키게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케이스문을 보면은 브레이크가 지금 걸려져 있는 게 보이는데, 만약에 스위치 케이스문에서 저 브레이크가 없다면은, 만약에 케이스 빨간불에 걸렸다고 쳐도 브레이크가 없다면은 노란불 케이스도 실행시키게 될 거고 디폴트도 실행시키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하나의 케이스만 실행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반드시 각 케이스에다가 브레이크를 꼭 걸어 주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오늘 제가 강의해드릴 반복문이랑 조건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다음은 이제 과제가 나갈 거예요. 자, 오늘의 과제는 백준 1871번 x보다 작은 수입니다. 문제, 정수 n개로 이루어진 수열 a와 정수 x가 주어집니다. 이때 a에서 x보다 작은 수를 모두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세요. 입력은 첫째 줄에 n과 x가 주어집니다. 둘째 줄에는 수열 a를 이루는 정수 n개가 주어집니다. 주어지는 정수는
모두 1보다 크거나 같고 1000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입니다. 출력은 x보다 작은 수를 입력받은 순서대로 공백으로 구분해 출력하게 됩니다. x보다 작은 수는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해가지고 본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느라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